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을 구성하고 있는 의문, 그 의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66페이지부터 펼치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러 가지 문법들이 다 섞여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문제로 만났을 때는 오늘 제가 알려주게 될 한 5, 6가지 정도의 문법을 전부 다 알고 계셔야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곤 합니다. 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고 복잡하고 응용이 필요한 문법에 대한 설명들은 그러한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고 있고요.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리고 예문들도 충분히 우리가 많이 봐왔던 예문이나 단어들로 제시가 되니까 이 개념 파악만 정확하게 해두셔도 될 겁니다. 자, 우선 국어지식 3번째 강의입니다.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선은 의문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최소 단위를 의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최소 단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글자에서 만약에 요 앞에 있는 요 녀석만 다른 말로 바꾸게 된다면 요렇게 되겠죠. 이 중간에 있는 말만 바꾸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요 녀석만 바꾸게 된다면 요렇게 되겠죠. 자, 각각 이 하나씩만 바꿨을 뿐인데 뜻이 전부 다 달라지죠. 그렇다는 건 각각 요 하나하나들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자음, 여기에 있는 요 모음, 물론 받침으로 쓰이는 요 자음, 한마디로 자음과 모음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로 의문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의문이 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문의 변동이 무엇인가 이걸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의문과 의문이 만나 소리가 변하는 걸 보고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역과 다른 자음이 만나서 소리가 변하는 현상. 그게 변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변하느냐? 우리가 발음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 발음을 좀 더 쉽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의문이 변화하는 겁니다. 일부러 불편하게 발음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 단어를 우리가 읽어볼 때 신라라고 발음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실제 우리의 발음은 이렇게 발음합니다. 신라. 그럼 이렇게 적혀있지만 왜 이렇게 발음을 하느냐? 이것보단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자기 멋대로 발음을 하게끔 각자의 발음에 맞춰서 발음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칙에 따라서 이러한 단어는 이렇게 발음을 하고 저러한 단어는 이 규칙에 맞춰 이렇게 발음을 하자라고 정해놓은 그런 규칙들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첫 번째 의문의 변동에 해당되는 문법을 설명할 겁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글자 하나를 봤을 때 이게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규칙입니다. 마지막 받침으로 오는 규칙. 의문이 발음될 때 요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을 보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의 자음은요. 총 여기 제시되어 있는 자음의 숫자를 다 세어보면 아시겠지만 7개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기역이나 쌍기역이나 키역이나 전부 다 발음을 할 때는 똑같이 대표음인 기역으로 발음을 하고 니은은 대표음 니은, 여기 나와 있는 요 7개의 자음들은 전부 다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하고 리을도 대표음 리을, 미음도 대표음 미음, 비읍이나 피읍은 대표음 비읍으로, 이응은 대표음 이응으로 발음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암기하기 어려워서 제가 학생들한테는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암기하라고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는 그녀 다리만 보여 요 7개의 자음으로 대표음으로만 발음이 된다. 예를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있는 글자들을 다 보면 받침이 하나는 기역,
하나는 쌍기역, 하나는 키역입니다. 근데 그 녀석들이 발음될 때는 전부 다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전부 다 기역 받침으로 다 발음이 되고 있어요.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을 할 때는 대표음인 하나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있는 난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발음이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끝소리가 다 다르죠. 그런데 끝소리는 다르지만 발음은 전부 다 디귿으로 동일하게 발음이 됩니다. 물물, 몸몸. 자, 요 경우도 입하고 입. 분명히 뜻은 다른 글자거든요. 하나는 이걸 말하는 거고 하나는 나뭇잎에 달려있는 잎사귀를 말하는 건데 발음을 보면 비읍과 피읍의 대표음인 비읍으로만 발음이 된다는 거죠. 상상 마찬가지 그대로 발음이 되고요. 이걸 보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의 끝소리는 사실 자음이 하나만 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음이 2개 오는 끝소리도 있죠. 그렇다면 과연 니은으로 발음할 것인가 히읗으로 발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겹받침의 발음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겹받침 중에서도 뒤에 오는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도 있고 앞에 오는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의 경우는요. 뒤에 오는 기역, 미음, 피읍으로 발음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피읍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비읍이나 피읍은 대표음인 비읍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글자는 리을 기역인데 뒤에 있는 자음으로 발음돼야 되니까 발음은 흑. 막지라고 했을 때 말지가 아니라 리을 기역 중에서 기역이라고 하는 대표음으로 발음돼야 하니까 막 그리고 뒤에 오는 소리는 된 소리가 돼서 막지. 삼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면 살이 아니라 뒤에 오는 미음으로 발음되어서 삼. 암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암. 자, 이 경우는 잘 보시면 원래 발음이 이렇게 시작되겠죠? 읍, 그리고 된 소리 돼서 따로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피읍 같은 경우 앞에서 봤지만 대표음인 비읍으로 발음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읍, 따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경우 요 세 가지는 뒤에 자음이 발음되고요. 나머지의 내용들은 다 앞에 자음이 발음됩니다. 여기 앞자음이 발음되는 경우가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다 보니까 저는 8개를 암기하라고 하지 않고 요 3개만 암기하라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3가지, 기역, 미음, 피읍, 리을이 앞에 붙고요. 기역, 미음, 피읍 요 3가지만 뒷자음 발음되고 나머지는 다 앞자음으로 발음되니까 그렇게 암기하시면 훨씬 쉽고요. 예문을 보자면 넉이라고 했을 때 앞에 오는 기역을 대표음으로, 목이라고 했을 때 앞에 오는 기역을 대표음으로, 삭도 마찬가지. 자, 앉고 했을 때 니은이 대표음, 역시 않다 했을 때도 니은이 대표음. 자, 외골이라고 했을 때도 리을이 대표음. 자, 갑이라고 했을 때도 비읍 대표음. 할고 했을 때도 핫고가 아니라 할고예요. 그래서 리을이 대표음. 앞에 오는 리을이 대표음. 넓다 했을 때도 넓다가 아니라 넓답니다. 여덥이 아니라 여덜입니다. 이렇게 앞에 오는 자음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들. 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분명히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요것들은 뒤에 자음이 발음되고 나머지는 다 앞자음이 발음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딱 예외적인 게 요 녀석들이 있습니다. 리을 비읍 중에서 원래 리을 비읍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자음이 발음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제시되어 있는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뒷자음이 발음이 되어서 비읍으로 발음이 됩니다. 널쭉하다가 아니라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글다. 그리고 밟다 같은 경우에도요. 밟다가 아니라 밟다로 발음이 됩니다. 자,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 원래는 뒤에 자음이 발음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만 앞자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어느 경우냐면 읽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언에서 활용이 될 때, 형태가 변화할 때 뒤에 기역이 붙는 경우예요. 기역을 만약에 우리가 막고라고 하게 된다면 막고가 훨씬 더 발음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뒤에 기역이 오는 이 경우에는 앞자음을 발음을 해서 읽고 말고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발음이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그러면 무조건 내가 발음하기 편한 대로만 답을 쓰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각각의 개인마다 발음의 습관이라는 게 다 다르고 각 지역의 사투리별로 또 발음의 내용들이 다 약간씩 변화가 있고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자신만의 편안한 발음 습관대로 답을 쓰게 되시면 모든 학생들의 답안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발음을 알고 평소에 말을 하는 습관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단어들을 발음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국어사전 옆에는 그 단어를 발음할 때 어떤 발음이 정확한가 발음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우선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본 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었어요.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보면 음절의 끝소리는 대표음 7가지로만 발음된다. 그 7가지가 그녀, 다리, 만, 보여 이렇게 총 7가지의 자음으로만 발음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이번엔 자음동화입니다. 자음하고 자음이 만나가지고 부딪힐 때 비슷한 녀석이나 같은 녀석으로 바뀌게 되는 거. 우리가 닮아가는 걸 동화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입니다.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변하는 현상을 자음동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동화되는 방향이 앞에서 뒤로 닮아가느냐, 뒤에서 앞으로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동화되는 정도가 아예 똑같이 동화되느냐, 비슷한 걸로 동화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할게요. 칼날, 여기 있는 글자를 제가 크게 좀 써볼게요. 이걸 발음을 해보면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요 자음하고 부딪히면서 이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영향을 받아서 바뀐 거죠. 앞에서 뒤로 바뀌는 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건 거꾸로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앞에 자음 때문에 뒷자음이 영향을 받는 순행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요. 이걸 발음을 해보면 신라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앞자음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뒷자음으로 인해서 앞에 자음이 영향을 받아 바뀐 거니까 이건 거꾸로죠. 그래서 역행동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급류라고 발음하기 매우 힘들죠. 이 정확한 발음은 이겁니다. 급류. 그래서 보니까 이 경우는요. 이 둘이 부딪혀서 변화하긴 했는데 서로 둘 다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걸 상호동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화의 위치가 앞에서 뒤로 가느냐 뒤에서 앞으로 가느냐 둘 다 변하느냐에 따라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로 나뉘게 되고요. 동화 정도에 따른 또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이걸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밥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죠. 밥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밥물. 비읍과 미음이 만나서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건 똑같은 걸로 바뀐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어이구, 여기 잘못 나왔네요. 불완전 동화가 아니라 완전 동화입니다. 수정해주세요. 자, 그 다음 심리 같은 경우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때는 물론 여기 있는 단어와 여기 있는 단어 둘 다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똑같은 단어로 바뀐 게 아니라 똑같은 자음으로 바뀐 게 아니라 비슷한 속성이 있는 자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불완전하게 바뀐 불완전 동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두 개 수정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국외음화 보기 전에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자음과 자음동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자음동화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국의 음화 봅시다. 이것도 어떤 식으로 화되는 겁니다. 변화하게 되는 건데 국의 국의 입 뚜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의 음이 아닌 것이 국의 음처럼 발음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음 디귿과 티귿이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지읒, 치읒으로 변화되어 발음이 되는 걸 국의 음화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 그냥 수학의 공식처럼 이렇게 정리합니다. 디귿과 이가 만났을 땐 지읒으로 발음이 되고 티읕과 이가 만나면 치읒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예요. 이거 발음을 쓴 그대로 해보자면 굿이 발음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발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굳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글자를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다 보니까 잘못 쓰면서 이렇게 쓰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쓰는 분도 많거든요. 이거 전부 다 잘못된 표현이고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발음을 한다? 디귿과 이가 만났으니 이게 지읒으로 변화해서 발음은 구, 지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없는 단어인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 경우를 보면 티읕과 티귿과 이가 만났습니다. 티귿과 이가 만나면 치읒으로 발음된다 그랬죠. 그래서 밭티가 아니라 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더 조심해야 될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언뜻 봤을 때, 형태로 봤을 때 분명히 티귿이 만나게 되면 치로 발음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마 이렇게 발음되나요? 밭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조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모음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이 되는데 여기에선 이 모음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이 비어있는 이응의 자리에 이 티귿이 그대로 넘어가서 밭을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항상 국외음화를 보실 때는 이 모음이 끼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이 이와 만나면 지읒, 티귿이 이와 만나면 치읒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국외음화 정리할게요. 요 녀석들이 이 모음과 만나게 되면서 발음이 이렇게 되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음운의 축약입니다. 축약이라고 하는 건 뭔가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 모음을 만나서 키역, 피읍, 티귿, 피읍으로 변하는 현상.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뭔가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요 녀석들보다 한 획이 그어진 거센 소리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것의 거센 소리, 이것의 거센 소리, 이것의 거센 소리, 요것의 거센 소리 요렇게 발음이 되는 게 바로 음운 축약입니다.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예문을 보면요. 축약이 되는 경우가 자음이 축약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음이 축약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자음 축약부터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다시피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피읍으로 줄어들어야 되죠. 이거 읽어보면 잡히다라고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잡히다, 잡히다라고 발음을 합니다. 잡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었느냐? 자, 비읍과 히읗이 만나게 되면서 이 둘이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이 됐냐? 비읍, 히읗이 만나면 된 소리인 피읍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때 근데 왜 축약이에요? 뭐가 줄어들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잘 보세요. 여기에 사용된 음운의 개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7개의 음운인데 비읍과 히읗이 만나가지고 발음될 때 몇 개의 자음으로 줄어들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자음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음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운의 축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디귿, 히읗 만나면 요 녀석보다 조금 더 거센 소리 티귿. 그래서 좋다 같은 경우 좋다로 발음이 되는 거고,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요 녀석의 거센 소리 키역. 그래서 축하라고 발음하지 않고 축하라고 발음하죠. 지읒, 히읗이 만나면 좋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지라고 발음을 하죠. 자, 이게 바로 자음 축약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자음 축약에 비해 모음 축약은요,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음 축약에 대해서 암기하지 않았어도 누구나 축약을 해서 말을 할 줄 알아요. 기본적인, 직관적으로. 자, 보면, 너 내 눈에 뜨이면 죽어. 이 말을 줄이면, 너 내 눈에 띄면 죽어. 띄다. 너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너 눈에 뵈는 게 없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뜨이다. 의와 이가 더해졌더니 요렇게 모음이 줄어들었고요. 야, 저것 좀 보아. 저것 좀 봐. 오와 아가 더해져서 와가 되고요. 야, 저기다가 아예 좀 누여봐. 뉘어봐 라고 줄여들기도 하고, 저기다가 두었어. 저기다 뒀어 라고 줄어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모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2개의 모음이 줄어들어서 하나의 모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되어를 줄여 되라고 하고, 가지어를 줄여 가져라고 얘기하고, 이해를 줄여서 이해라고 얘기하고, 그리어라는 걸 줄여 그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음 축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또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음운의 축약.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히읗이 더해지면 조금 더 거센 소리인 요렇게 발음이 되는 현상을 자음 축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음 축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저기에 있는 내용들을 옮길 수는 없지만 실제로 발음을 해봤을 때 그 두 모음을 합치면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서 발음되는 현상. 이게 바로 모음 축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음운의 탈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운의 탈락을 보면 앞서서 봤었던 음운의 축약하고요. 여러분이 음운의 탈락을 굉장히 많이 혼동합니다. 축약은 말 그대로 2개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단어, 새로운 음운으로. 탈락은 그냥 있는 그 단어 내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가만히 놔두고 새로운 게 바뀐 게 아니라 하나가 뽑혀서 떨어져 나간 걸 탈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음운이 만나면서 하나의 음운이 사라져 소리나지 않는 현상을 탈락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동음 탈락, 리을 탈락, 시옷 탈락 등등 자음 탈락의 종류는 요 3가지가 있는데, 자, 원래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한자어가요, 난입니다. 그런데 갓난이라고 우리가 둘 다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똑같은 니은 받침이 있으니까 니은을 탈락시켜서 가난이라고 표기하는 거고요. 모과도 한자어로 보면 목 그리고 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역이 동일한 글자가 나오니까 목을 하나 탈락시켜서 모과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드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아들 더하기 님인데 이 니을을 탈락시켜서 표기할 때 아드님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마소도 원래는 말과 소를 합쳐서, 그런데 리을을 탈락시켜서 마소라고 표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이거 보시면 몇몇 분들이 의심을 하시는 게, 지금까지는 왜 발음이 어떻게 되냐를 봤는데 이번에 탈락에서는 발음이 아니라 표기를 보는구나 라는 거 구분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단어를 발음할 때 발음이 이렇게 바뀌었다였고요. 이번에 자음 탈락을 할 때는요,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요 단어와 요 단어를 합쳐가지고 표기를 하려다 보니까 표기에서 요 녀석을 빼서 탈락을 시켜서 표기를 만들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음운의 변동에서는요, 발음에 적용시키는 것도 있고 표기에 적용시키는 것도 있다라는 거 구분을 해두시고요. 자, 그어라고 하는 표현도 잘 보면 원래 그따라고 하는 말에 뭐뭐어를 넣어서 그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시옷을 탈락시켜서 그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음만 이렇게 탈락하느냐, 모음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가다라는 말에다가 아를 더하면 가가 아니라 하나 아를 탈락시켜서
담가로 얘기하는 거고요. 담그다라는 말에다가 아를 더하면 담그아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담가라고 하죠. 그래서 의가 탈락됩니다. 담가로 줄어드는 거죠. 푸다라는 말에다 어를 더하면 푸어가 아니라 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를 탈락시키는 거죠. 자, 이때의 녀석들을 잘 보면 하나가 의도적으로 탈락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의문의 축약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자음이 혹은 두 개의 모음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다른 자음으로 나타나는 게, 줄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축약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의문의 탈락 부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어 형태소 낱말 형성법 세 말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할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읽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